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열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선방으로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빠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체감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올라간 것들, 즉 그동안에 뭐 3월달 저점부터 많게는 뭐 100%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훨씬 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나빴고요.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밸런싱, 즉 오른 종목과 키 맞추기 식의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뭐 하락을 크게 의미를 비유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이 먼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침묵을 지켰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타이틀을 왕의 귀환이라고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최근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제 호재가 나와서 오늘 갭상승을 아침에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갭상승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피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면 동학개미운동이 지금 생각나잖아요. 그죠? 사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고 둔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까지도 삼성전자는 다른 여타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그런 상황이었죠. 자, 어찌됐든 다시 한번 동학개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귀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오늘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VIP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최근에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가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이 회원 모집을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만간에 채용 VIP 회원 가입을 좀 어느 정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안내대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D램 업체입니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했죠. 사실 3분기 이후부터 실적 전망을 좀 상향했어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종전에 이제 3분기 매출 전망을 약 46억에서 52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전망했었는데요. 이거를 52억에서 54억 달러까지 좀 더 확대를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라든가 또 스마트폰, 신규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 메모리 칩 주문 확대, 뭐 통신 기술 업그레이드, 스마트폰 신규 출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루면서 목표 가격도 48달러에서 59달러까지 목표가도 좀 상향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줘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요.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덜 오른, 즉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은 오히려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0개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종목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총 10위권에 든 10종목 중에서 가장 부진했어요. 지난 3월 저점, 3월 19일인가요? 3월 최저점 이후에 9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을 보니까 보통 제일 못 오른 게 한 20% 초반대,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80% 정도까지 그건 2달 가깝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0%채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20%와 17%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최저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6%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반등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60%,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죠? 거의 한 80% 가깝게 79%나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도 48%, LG화학 42%, 삼성 SDI 60%, 뭐 LG생활건강 30%,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가 가장 못 오른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자, 못 오른 이유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쵸? 일단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왜 안 삽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까봐, 삼성전자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까봐.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쵸? 위험자산을, 비중을 줄이고, 그죠? 예, 안전자산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월달까지 해서 보게 되면 개인이 무려 삼성전자를 9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이 8조 원 매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1조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완전히 좀 바뀌었죠. 그죠? 이게 수급의 전환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제가 유가가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국제 유가의 흐름도 한번, 최근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기준으로 지금 32달러, 최근 들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 4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가로 더 올라야 돼요. 그죠? WTI가 오르려면 최소한 40달러 이상까지는 진입을 해야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어떠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안전자산 쪽에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또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요, 유가도 지금 뭐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안정적인 전고점을 향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에 불을 지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당연히 박스권에서 아직 상당 부분을 돌파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목표가를 상향하고 매출액 전망시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추후의 흐름도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흐름에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직 외국인들은 뜸을 들이고 있지만 충분히 필요 충분 조건, 상승 반전을 향한 필요 충분 조건이 좀 갖춰지고 있다. 자, 오늘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500원 올랐어요. 보통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5만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이 좀 흔들거리기도 했었죠. 5만원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 일단 5만원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점하고, 특히나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모습에서 이제 갭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 5월 19일 날도 갭이 발생을 했었고요. 오늘도 어제 종가보다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한 그런 갭이 발생했는데, 물론 지난 5월 19일 날 상승했던, 그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지난 5월 19일 날 이어졌던 이 갭은 최근 조정으로 다 메꿔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갭은, 두 번째 갭은 장중에 이 갭을 좀 메꾸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오히려 지난번 어떠한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조정보다 오늘은 장중에 갭을 메꿨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탄력은 더 지난 5월 19일 갭보다 오늘 발생한, 열흘 만에 발생한 이 갭의 어떤 유용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55,000원, 5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니까 최근 3일 연속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일단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드문드문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한 435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만, 그죠? 오늘 1200억, 어제는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기관들도 오늘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덜 사든지 아니면 팔고, 안 오른 종목군들은 이제 견인하려고 하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우리가 주목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개인 투자들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쵸? 자, 시장조사 업체인 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시장조사 업체에서, 자,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 9천만 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약 13%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분기에 3억 대 미만으로 판매를 한 결과는, 그죠? 지금 올해 1분기가 2억 9천만 대니까 3억 대가 안 되잖아요. 2014년 1분기 이후로 6년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시작이 이제 4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판매량을 보니까 전년도 4월과 비교해서 무려 40%나 급감을 하죠. 뭐 이유는 뻔하죠, 여러분들. 그쵸? 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소비의 감소, 이런 부분이 좀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4월에 저점을 찍고 5월부터는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월, 이번 달부터 인도의 판매가 재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점차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심리적인, 이게 뭐 종식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어떠한 심리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들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각 나라별로 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4월 저점을 찍고 5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점도 삼성전자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뭐 하나만 조금 덧붙이자라고 한다면, 자, 16년이죠. 한 4년 전에 여러분 갤럭시 노트 7인가요?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그 소송에 따른 이 개인 투자들의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났죠. 결국 1심이나 2심도 사실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전자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신뢰라든가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기술적으로도, 또한 수급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안 올랐다라는 그런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2020년도 올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계속 삼성전자는 재평가를 못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2020년도였었는데, 사실 돌발적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코로나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갭이 발생했다는 점,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 충분 조건을 가졌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55,000원 이상의
어떤 단기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 짧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보 투자를 위한 체험 VIP 그쪽으로 여러분 무료가 아니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전화를 하셔갖고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0만원 그쪽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성함이랑 현재 포트폴리오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화를 직접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